안녕하세요. 김재성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꽤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간 의지가 괴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죠. 제 주변에서도 사실 막 회사 생활이 엄청 바빠가지고 막 새벽까지도 일하는데도 항상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뭐 이 일 저 일 다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잘 처리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짜 좀 놀랍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이걸 정말 완벽하게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분이 여태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쌓아 올린 본인의 역량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정말 열심히 해 보아야 한다라는 본인들만의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의지가 특정 사람에게 부여되는 재능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10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유혹이 될 만한 장소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축구에서도 물론 드리블 돌파를 끝까지 해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공격수들도 있지만, 위치 선정이라고 하죠. 공이 떨어질 곳을 잘 알고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하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강하면 전부 다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포텐셜리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미 잠재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치킨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제가 나는 치킨을 먹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것보다 그냥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식단을 할 거야. 그런데 떡볶이 집에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있어요. 물론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버텨내겠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한계가 있고, 이 정도의 문제에 본인의 고도의 집중력과 의지력을 쓰는 건 좀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안 가야 될 장소는 안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반대예요. 도움이 될 만한 장소까지 스스로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헬스를 취미로 굉장히 즐겨 하고 있는데요. 어떤 헬스장에 갔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은 헬스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셨으니 이제 조금 덜 어려운 것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비단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뭐 침대도 있고 이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면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카공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백색 소음 때문에 잘 맞는다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를 가는 것, 그리고 최악의 장소를 피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아주 잘 해도 여러분들이 굳이 유혹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중간에서 그르치는 비율이 높은 분들의 정말 많은 특징 중 하나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곧바로 성과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뭐 운동을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해놓고 무슨 정말 몸 좋은 프로 레슬러나 아니면 워터밤에 나오는 남신 같은 이런 몸, 여신 같은 이런 몸,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건 좀 많이 무리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3일 만에 100배 오를 확률이 있을까요? 극히 희박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노력이라는 거는 꾸준히 했을 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좀 장기간, 최소 연 단위, 몇 년 단위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체득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로 최대한 본인들의 인생을 넓히는 겁니다. 이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정말 중요한데요.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전에 미국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했었을 때, 물론 끝까지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심각했던 원인은 미국은 몇 달 내 혹은 연내에 전쟁을 종료하고 싶었고, 베트남 쪽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협상에서 느긋한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비단 제가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정말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8주 완성, 4주 완성, 100일 완성,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게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의지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포기가 빠른 사람들,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담배를 끊겠어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담배를 왜 끊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건강해진다는 건 우리가 모두 막연히 알고 있는 거죠.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될 거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이걸 수치화 시켜 보려고 하면, 아, 내가 건강을 지킨다는 건 어떤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꾸준히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수치화 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건강해지려고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해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더 큰 유혹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커지는 거죠. 이건 비단 금주나 금연 같은 부정적인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특히 제가 주니어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런 게 나올 거고, 나는 CEO에게 이런 결과물을 보고를 할 건데, 누구누구님이 지금 해주시는 일은 여기에서 어떤 파트의 무언가를 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에 대해서 잘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내가 이 수많은 엑셀로 뭔가를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때로는 자긍심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되도록이면 수치적으로 부여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 드려볼게요. 지나치게 지칠 때까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최초의 1위로 나선 사람이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1위로 들어오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선두로 나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페이스가 떨어져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라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의지가 넘쳐. 처음에 의지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달리는 겁니다. 새해가 돼서 나 이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해서 헬스장을 야심차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루 이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운동을 안 했던 분이라면 강도 높은 고강도 운동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근육통이 찾아오겠죠. 그렇게 되니까 못 가요. 또 며칠 동안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가고 계속 근육통이 있다가 서서히 잦아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2, 3일 열심히 가고 일주일 넘게 안 가는 패턴이 또 반복됐어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운동을 안 해오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피트니스 센터의 등록률은 1월 달에 치솟고 계속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쯤 되면 몸짱 열풍이 있으니까 몸매 가꾸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시 등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항상 헬스장의 등록률은 가장 높은 건 1월입니다. 모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1월 달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매출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달렸다가 그냥 또 도로아미타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일주일에 나는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갈 거야 이렇게 하다가 한 이틀을 빠져요. 뭐 아플 수도 있고 회식이 생겼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틀을 못 갔어. 그러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너무 본인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만들어 놓고 그게 깨지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합니다. 그게 바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칼로리를 재거든요.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지고 제가 활동 칼로리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스마트워치에 활동 칼로리를 하루 평균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하루 평균 800kcal를 운동을 하겠다. 운동을 꼭 운동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거 모두 포함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800kcal 정도를 환산하면 운동으로 하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의 성인이 평균 걸음으로 걸었을 때 나오는 1시간 동안의 소모 칼로리가 300kca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운동을 해야 하는 건데 평소에도 당연히 걸어 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차치하더라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맞출 수 있는 칼로리죠. 만만치 않은 그런 목적과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넛지를 한번 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좀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일정이 많고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수요일 날 저녁 약속이 있었지 이날은 운동을 못 가겠네. 그러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조금 더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800이 아니라 900 혹은 1000 이렇게 칼로리를 소모해 놓고 수요일 날은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일주일을 평균치를 맞춰서 800을 맞추면 저는 실패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넛지 포인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넛지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냐면 이 일주일을 했는데 정말 뭐 3, 4일 동안 바쁠 수도 있고 가장 구체적인 예시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게 돼요. 이럴 때는 사실
기내에 있는데 운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일주일 평균이 만약에 800kcal가 안 된다면,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800kcal가 안 된다면 이월시킵니다. 모자란 만큼을 다음 주로 이월시켜요. 그러면 많이 겪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일기 안 썼다가 밀려서 쓰면서 울었던 그런 경험, 울면서 일기 쓰던 그 경험을 지금의 인생으로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그렇게 울면서 일기를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뒤에 덜 고생한다는 거죠. 때로는 저도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에 너무 칼로리를 못 맞춰가지고 일요일에 2000kcal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이죠. 사실 6시간 동안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맞추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 맞추니까 1500 정도만 하고 나머지 500은 다음 주에 이월시켜서 반드시 해낸다.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쓸데없이 본인에게 엄격하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6번째인데요.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점입니다.